다음은 장신자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월은) 국가와 국민을 지키기 위해 희생한 호국 영령과 순국 성년을 기리며 태극기 앞에 당당한 지금의 우리를 있게 해준 생명을 희생한 고마운 분들을 기억해야 할 호국 보훈의 달입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겐 미래가 없다는 말처럼 미래를 위해 희망과 비전을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도록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유공자를 기억하며 숭고한 희생 가슴 깊이 새기겠습니다. 푸르름이 더해가는 여름을 맞이하고 있지만 코로나19로 인하여 가족과 함께하지 못하고 사회적 거리 두기를 실천하고 계시는 사랑하고 존경하는 중랑 구민 여러분,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쓰시는 은승희 의장님과 김영숙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40만 구민과 함께 민선출기 새로운 중랑을 만들기 위해 애쓰고 계시는 누경기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언론사 관계자 및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무기동 국민의 신 복지건설위원회 장신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무길동과 무기동을 연결하는 아름다운 명품 중랑 장미 육교 신설에 대하여 고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지역 주민들은 묵동교 하단 통로를 이용하여 무길동과 무기동을 연결하는 유일한 통로가 있기는 하지만 많은 불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잠시 화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현재 무길동 주민들은 장미축제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묵동교 북단의 횡단보도를 이용하거나 200m 떨어진 우리은행 사거리 횡단보도를 이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묵동교 북단과 우리은행 사거리 사이에 횡단보도 신설은 교통정체를 이유로 불가하다 하니 횡단보도 대신 보도 6개를 설치하면 장미축제 기간에 축제의 접근성이 높아지고 평소에는 중랑천변의 체육시설과 공원 이용이 편리해질 거라 확신합니다. 중랑구의 미래는 자연자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많은 사람들이 중랑구를 이용할 수 있는 테마가 서울 장미축제라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장미축제를 더욱 빛나게 하기 위해서는 기억에 남는 상징물이 있었으면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묵동교 남측을 이용하여 중랑을 상징하는 아름다운 명품 중랑 장미 육교 설치를 제안합니다. 잠시 화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묵동교 남측에 장미를 테마로 한 아름다운 보도 육교가 설치된다면 노원구에서 중랑구로 진입하는 관문이 되고 장미축제와 더불어 중랑구를 널리 알리고 상권도 더욱 활성화되리라 확신합니다. 디자인은 장미를 상징할 수 있는 원통형 육교로 설계하고 육교 외곽은 파사드 조명을 설치하여 장미 축제를 알리고 내부 공간을 넓게 하여 내부는 카페로 이용할 수 있게 한다면 일자리 창출에도 큰 효과가 있을 거라 사료됩니다. 또한 육교의 입구와 출구는 전망용 엘리베이터를 설치하여 운행하게 한다면 중랑의 상징인 아름다운 명품 육교가 될 거라고 확신하는데 구청장님께서는 무길동과 무기동을 연결하는 아름다운 명품 육교 설치에 대한 견해와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무기동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제228회, 제240회 정례회 기간 중에 구청장님께 무기동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에 대해 구정 질문을 드린 바 있습니다. 지난 2020년 6월 19일 제240회 정례회의 때 무기동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이 4년차에 들어섰음에도 사업에 대한 주민의 이해도와 참여가 낮고 사업 추진이 가시화되지 못한다는 지적에 대하여 청장님께서는 성과가 있을 테니 좀 더 기다려달라는 답변을 하셨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무기동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이 5년째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의 달라진 무기동의 모습은 무엇이고 무기동 도시재생 사업에 대한 향후 구체적인 추진 계획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무기동 도시재생 사업과 관련해서 무기동에는 주민공동이용시설과 거점시설이라는 명목하에 그 기능을 가름하기 어려운 10여 가지의 다양한 시설이 운영되거나 계획 중에 있습니다. 잠시 화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주민공동이용시설 매입 현황을 보면 부지 건물 매입을 통한 신축과 리모델링 비용으로 청년문화발전소, 가족도서관, 장미마을재생연구소, 어르신문화센터, 장미마을관리사무소 등에 약 61억 9천만 원 정도가 집행되었고 향후 52억 정도가 집행 예정으로 총 사업비 250억 원의 45.5%인 113억 9천만 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무기동은 도시재생 사업이 내년 2022년에 끝나는 사업이며 부지 매입 현황을 보면 2019년 8월부터 2020년 6월까지 매입이 완료되었는데도 신축과 리모델링 사업이 전혀 추진되고 있지 않습니다. 잠시 화면을 다시 봐주시기 바랍니다.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사업 기간이 2020년 12월부터 2022년 4월까지 신축 또는 리모델링 예정이라고 플래카드만 달아 놓았습니다. 지역 주민들은 2019년 부지 매입하고 2020년 12월부터 사업을 진행하겠다는 플래카드를 보면서 좁은 골목에 여러 개의 부지만 매입해놓고 흉물처럼 방치해놓은 건물들에 대해 도시재생 사업의 큰 기대에 실망을 느끼며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도 무기동 몇몇 분들이 참석해서 이 과정을 보고 계십니다. 지역 주민들은 부지 매입 당시 세입자 명도 부분도 확실하게 처리를 하지 않아 매입 후 약 2년이 되도록 세입자가 거주하고 있어 이는 도시재생 사업을 하겠다는 건지 임대사업을 하겠다는 건지 사업 추진이 늦어지는 것에 대한 구청장님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무기동 주민공동이용시설과 거점시설 현황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잠시 화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각 블록마다 한 개씩 주민공동이용시설이 있습니다. 대지 면적은 거의 50평 이내로 작은 면적이며 5개의 공동이용시설에 주거생활 공동체 육성, 마을 경제 공동체 육성, 정주환경 개선 사업의 목표를 두었습니다. 주민공동이용시설 비용으로 약 114억 정도가 소요되는데 여러 개의 부지로 매입하기보다는 큰 부지를 하나로 매입해서 사업을 추진했다면 공사비, 설계비가 절감되고 효율성 또한 높일 수 있어 지역 주민들도 바라는 사업이었습니다. 하지만 도시재생의 큰 그림을 그리기보다는 부지 건물 매입에만 몰두하는 것 같아 안타까운 마음 지울 수가 없으며 서울 장미축제와 연계하여 사업을 추진한다면 5개의 부지 매입보다는 주차장 확보에 더 신경을 써야 되지 않았나 본 의원은 생각해 봅니다.
잠시 화면을 다시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무기동 거점시설 현황으로 건물을 임차해서 도시재생센터, 정원지원센터, 집수리지원센터, 어르신문화센터, 꽃망울 북카페 등에 매년 임차료로 8,280만 원을 지출하고 있습니다. 4개의 공동이용시설 부지를 매입해 놓고도 이곳을 사용하면 되는데 거점시설 5곳을 임차해서 매년 8,280만 원을 지출하고 또다시 무기동 장미마을 관리사무소를 신설하기 위해 무기동 주민센터 신축 부지 매입비에 13억 5천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본 의원은 여러 개의 거점시설을 임차해서 연간 8,280만 원을 지출하고 이러한 시설들의 산재로 인한 비효율과 그 기능의 분산에 심히 우려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무기동 도시재생사업과 관련하여 주민공동이용시설과 거점시설로 10여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데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묵2동은 18블록으로 구성된 평지로 5분 이내면 어디든 갈 수 있는 지역적 특성을 감안한다면 한두 개의 앵커 시설로 집약해서 운영하는 것이 임차료 전략과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구청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장미축제와 연계하여 주차장 확보에 대한 방안과 구체적인 계획에 대하여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무기동 동일로 163길 일대 먹골역 7번 출구에서 중랑천 진입로까지 장미마을 장미꽃빛거리 주정사업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사업 규모는 약 430m, 구간 사업비는 16억, 사업 기간은 2020년 9월부터 2022년 5월까지입니다. 잠시 화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진입로 만남의 장소 조성, A존 테마거리 아이덴티티 부여, B존 거리환경과 조도 개선, C존 공간환경과 조도 개선, D존 계단 광장 조성 등 5개로 구분해 사업을 추진한다는 주요 사업 개요입니다. 사업 내용은 거의 보차도 포장 개선 사업입니다. 과연 이런 사업들이 단계별로 추진할 수 있을지 심히 우려스럽고 걱정이 됩니다. 이곳 동일로 163길 일대는 거주자 우선 주차 공간이 약 30면이 있고 1층 상가 건물에는 자영업자들이 주로 식당을 경영하고 있어 지역 주민들은 벌써부터 주차 공간을 확보하지 않고 장미꽃빛거리 주정사업에 대해 불만을 나타내고 있으며 특히 지중화 사업을 수건사업으로 빨리 추진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동일로 163길 일대 장미꽃빛거리 주정사업과 관련하여 거주자 우선 주차 공간에 대한 대책과 지중화 사업 추진 계획에 대하여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2019년부터 추진되고 있는 중랑구 가금주택 사업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잠시 화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2019년부터 2021년까지 묵동 116개소를 비롯해 중랑구 지역의 244개소의 총 공사비는 약 38억 원, 보조금 집행액은 약 18억 원으로 가금주택 사업이 완료되거나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금주택 사업은 20년 이상 노후주택의 성능 개선을 위해 지붕, 방수, 상호, 단열 등의 집수리 비용으로 공사비 총액 50%에서 100%까지 지원하는 사업으로 단독주택은 1,200만 원, 공동주택은 세대별로 500만 원, 공동주택 공용 부분은 1,7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매년 그 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나 한간에는
수리업자들이 지원 사업임을 알고 업 견적서를 제시하고 공사를 수주하고 있어 이에 몇 분의 신청자들은 불만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구청장께서는 이러한 업 견적서에 대한 방안과 생활 환경 개선을 위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의 책임있고 현실 가능한 대책 마련과 엄중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중랑 구민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 참석해 주신 묵동 주민 여러분, 올 여름은 유난히 덥다고 합니다. 코로나19로 지치신 마음, 잠깐씩이라도 꽃과 자연을 통해 힐링하시면서 건강한 여름 되시길 기원드립니다. 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중랑구 도시 재생 사업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추진협의회 대표님들을 비롯한 지역 구민 여러분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큰 박수를 보냅니다. 이번 코로나19로 힘든 상황 속에서도 행정사무감사와 결산감사까지 성실하게 준비하고 답변해 주신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에게도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아울러 본 의원도 구민 여러분들과 함께 소통하며 여러분의 대변자로서 봉사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해내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구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장신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미경재 구청장님 나오셔서 무기동 도시재생 등에 대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장신자 의원님 하신 말씀 잘 경청을 했습니다. 지금 묵이동에 관련되는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해준 데 대해서 항목별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묵일동과 무기동 연결하는 육교 하나 만들지 않은 제안을 해주셨어요. 아까 그림 보니까 빨리 만들고 싶으네요, 저도요, 사실. 근데 사실 이제 그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무기동에서 동일로 건너오는 그 공간이 대단히 어려운 거 제가 가봐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걸 어떻게 좀 연결했으면 좋겠는데요. 지금은 이제 북동촌으로 내려가서 또 북동촌 위로 올라와야 되는 그런 번거로움이 있잖아요. 지상으로 연결할 수 있다면 참 좋겠다는 생각은 드는데, 저희들이 좀 더 한번 연구를 좀 해보겠습니다. 근데 현실적으로는 이제 그게 요즘 육교를 좀 많이 철거하는 추세이고요. 있는 육교도 가급적이면 이제 경관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안전 문제도 있고 그래서 횡단보도를 많이 활용하는 추세로 바뀌고는 있는데, 요 지역은 사실은 장미 축제가 이루어지는 장미공원의 이제 입구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노원구와 중랑구의 경계를 이루는 부분이기도 하고 해서 어떤 상징적인 육교를 한번 만드는 것도 어떨까 하는 생각은 좀 개인적으로 듭니다. 근데 이제 이게 현실적으로 이제 여러 가지 좀 검토해 줄 지점이 좀 있는데요. 지금 아까 이제 장지자 의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지금 현재 기존에 있는 횡단보도의 사이가 한 200m 정도 됩니다. 그 간격이. 근데 그 사이에 다시 이제 횡단보도를 걷는 방법은 아마 이제 횡단보도가 그러면 100m당 하나씩 세트되는 그런 형태가 되기 때문에 경찰에서도 이게 아마 교통규제 심의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이론이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게 횡단보도는 그런 어려움이 있는 부분이 있고, 육교는 이제 저희가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관의 문제하고 이게 이용의 과연 도로 안전 부분에 있어서 그게 지장이 되는 부분을 어떻게 최소화할 것인지 이런 등등을 좀 검토할 부분이 있고, 예산도 한 30~40억 정도 써야 될 것 같은데 지금 현재 계략적인 추정으로는 그런 부분을 투자해서 이게 만들 필요가 있느냐는 부분에 고민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횡단보도 부분하고 6개월을 설치하는 부분을 놓고 저희들이 한번 좀 깊이 한번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비용의 문제라든지 설치 가능성의 문제라든지 이런 걸 좀 정리를 해서 의회에도 좀 보고를 드리고 방향을 좀 잡아 나가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좋은 의견을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두 번째 이제 그 무기동 도시 재생 사업에 대해서 한 5-6가지 쭉 그 의견을 주셨습니다. 지금 이 부분은 사실 무기동이 그동안 그 중랑구의 도시 재생 사업의 하나의 그 선도적인 그 지역이기도 하고 가장 모델이 되고 있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지금 한 5-6가지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항목별로 쭉 이제 지금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고 또 개선해야 될 부분, 아쉬운 부분 이런 부분들을 주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깊이 경청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이 재생 사업은 기본적으로 주민의 의사를 기초로 합니다. 우리가 이제 강제적으로 어떤 공영 개발하는 방식이 아니잖아요. 지금 지구환경 개선을 지금 있는 상태에서 그대로 두고 볼 것이냐, 아니면 어떤 형태로든 주거환경을 개선해 나가면서 공동체를 좀 살려 나갈 것이냐, 이런 고민 위에서 주민들이 합의하는 선에서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공공시설도 만들고 또 공동체에 필요한 여러 가지 그 프로그램과 시설을 제공해 나가는 사업을 하고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을 공공에서 많이 지원해 나가는 그런 방식을 취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여기 무기동 같은 경우는 이미 한 250억 원 정도의 그 사업비를 지금 확보한 상태에 있습니다. 근데 그 집행해 나가는 과정에 있는데 지금 5-6가지 지적하는 부분을 이제 진행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좀 부족한 부분도 있는 것 같고 좀 더 노력해야 될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주민 여러분들이 몇 분 나와 계시긴 하는데 얼마 전에 며칠 전에 나갔을 때도 지금 장신자 의원이 말씀하시는 의견을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저희가 주민협의체를 만들어서 주민 의견을 계속 모아가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주민협의체 주민들의 의견을 기초로 해서 이 무기동의 이제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을 우리가 수립하고 그 계획에 따라서 각 사업대로 지금 진행해 나가는 단계에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 있는데 그 이제 결정된 그 사업 계획이나 그 내용에 대해서 또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있고 또 거기에 대한 문제 제기도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도 앞으로 계속 주민협의체 만들고 그리고 이제 재생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주체를 저희들이 또 이제 마을 협동조합을 하나 만들 거거든요. 그 마을 협동조합에도 주민분들이 계속 참여를 하셔서 지금 있는 계획과 앞으로 할 일에 대해서 계속 의견도 주시고 또 논의도 하고 또 합의가 되면 실천하고 이런 과정을 밟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부족한 부분을 계속 드러내고 논의하는 것은 분명히 개선을 위해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치열하게 그런 얘기를 하고요. 그러나 근본적인 방향 자체는 주민들의 의사를 모으고 주민의 힘으로 무기동을 개선해 나간다. 그 방향에서 같이 힘을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건의를 좀 드리면서 아까 이제 말씀 주신 몇 가지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 좀 그 의견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금 주민공동 이용시설 이제 5군데를 저희들이 이제 무기동 도시재생 사업계획 포함해서 저희들이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왜 이제 오랫동안 이게 사업이 진행되는데 구체적인 성과가 좀 안 보인다는 지적이 있으셨어요. 사실 뭐 그렇게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산 확보한 내용, 사업계획의 내용은 계속 발표해 왔는데 그럼 구체적으로 눈에 보이는 건 뭐냐? 시간이 계속 가고 있는데 그런 그 의문을 가질 수 있다고 보고요. 그러나 저희가 물밑에서 오리발을 무리하게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지금 뭐 사업계획 만들고 또 거기에 대한 설계하고 또 예산 확보하고 진행해 나가는 이런 많은 절차와 일들을 하다 보니까 직접 구체적으로 실체적인 현상으로 나아가는 건 아직 좀 지연되고 있는데 그 부분을 금년부터는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어르신문화센터가 지금 한양경로당에 지금 짓고 있잖아요. 금년 8월이면 이제 준공이 될 거고요. 아까 그 청년문화발전소 그건 내년 6월, 그리고 장미연구소도 내년 4월, 그리고 가족도서관도 내년 5월, 그리고 관리사무소는 내년 10월까지 해서 올해에서 내년까지 5개소가 새롭게 공공 그 이용 공간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설계하고 있고 이미 공사하고 있는 것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올해 내년 사이에서는 눈으로 보이는 그런 성과를 볼 수 있을 것이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그동안 이제 진행되어 오는 과정에서 이러한 5개 주민 공동 이용 공간을 그러면은
왜 그 5군데를 쪼개서 가느냐 작게 한 군데 모아서 크게 그냥 대규모로 지어서 하게 되면 예산 절약도 좀 될 수 있고 이용하는 데 좀 효율적이지 않느냐는 지적을 해주셨어요. 그 충분히 뭐 그런 의견을 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 의견이 있을 수 있고요. 근데 이 부분은 이제 우리가 현실적인 거를 이제 고려해서 이 방향으로 좀 결정이 된 걸로 제가 이제 알고 있는데, 이것도 역시 주민협의체 통해서 계속 의견을 모아가는 과정을 통해서 결정이 된 건데요. 일단 이 5개 기능을 다 한꺼번에 모아서 여기 유치할 수 있는 그러면 큰 규모의 부지를 우리가 구할 수 있느냐, 무기동에서. 그런 현실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빈 땅이 이렇게 딱 기다리고 있다는 걸 딱 사서 지으면 딱 좋겠지만 지금 이미 다 기개발된 그 무기동 부지를 대상으로 우리가 사업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게 이만한 큰 땅이 어디 빈 데가 있느냐, 무기동에. 그런 현실적인 좀 문제가 있었다는 말씀을 논의 과정에서 제기가 됐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그 이용 접근 가능성 부분은 이제 장진자 의원님께서는 뭐 무기동이 넓지 않으니까 어디서나 뭐 한 군데 만들어도 접근성에 뭐 크게 어려움이 없다는 말씀도 주셨는데, 주민들 의견을 모으는 과정에서는 이렇게 무기동 전체가 한 군데 다 이동하는 부분에 대한 접근성 문제도 좀 문제제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이유로 해서 사업계획 수립 과정에서 5개 소를 그러면은 부지 매입이 가능한 곳을 찾아서 우리가 곳곳에 5군데 설치하자, 이 방향으로 결정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물론 이것이 뭐 정답이다 이런 걸 떠나서 그런 현실적인 그런 그 여건을 감안해서 이렇게 결정이 되고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주민 거점 공간, 우리가 이제 주민 공동 이용설에 대해서 이제 부지는 매입을 했는데 그 이후에도 왜 그 민간 건물들을 임차해서 임차를 지급하고 이렇게 계속 운영을 해나가고 있느냐, 이 말씀 주셨는데, 우선은 그 4개소를 임대해서 사용하고 있는 건 이제 현실인데요. 이 부분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년 내년에 걸쳐서 계속 완공이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완공 전까지는 이제 부득이하게 이런 기능을 수행해야 되니까 이렇게 지금 임대에 쓰고 있습니다만은, 이거 완공돼 나가는 대로 임대는 다 해소하고 이렇게 완공된 그 공동이용시설부터 이용해 나가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꿈주택에 대해서도 말씀을 주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주거 환경 개선하는 부분을 물론 민간에서 각자 그 가구나 토지 소유주가 본인의 부담에 의해서 개선하면 뭐 기본적인 방향입니다만은, 그런 부분을 좀 더 촉진하고 지원해주기 위해서 가꿈주택 지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단독주택 경우에는 최대 200만 원까지 시총공사비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 이렇게 보조금으로 지원을 합니다. 그러면 자기도 2분의 1 이내로 넣어서 이렇게 집수를 하게 되니까 보통 뭐 크게 고쳐도 한 2, 3천만 원 든다고 그래요. 그거의 반액을 우리가 지원을 하니까 지금 있는 기존 주택을 개선하는데 큰 효과가 있고 또 많은 그 참여와 호응이 있습니다.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요. 다만 아까 이제 견적서 내는 부분에 이제 그게 견적 금액이 이제 합당하냐, 이런 부분이 저희가 있어서 그거는 정확한 과정을 제가 뭐 지금 검증하기는 어려운데, 이 부분도 정밀하게 한번 다시 좀 살펴봐가지고요. 이게 견적 금액이 불합리하게 책정된다는 것은 저희도 받아들일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 과정을 한번 살펴봐가지고 이건 좀 개선할 부분 개선하고 합당한 견적이 나오도록 조치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아까 장미 꽃빛거리 이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이게 이제 7번 출구에서 나오는 그래도 거기 구간이 뭐 이렇게 길진 않은데 한 120m 되니까. 그래도 이제 그 4차선이잖아요. 거기만. 그 위에 들어가게 되면 2차선 들어오게 되니까, 그걸 저희는 이제 무기동의 하나의 그 어떤 주민 모임 광장 같은 형태로 기능을 좀 썼으면 하는 게 저희 바람이에요. 물론 평소에는 이제 도로로 기능을 해야 되고, 또 주변에 이제 가로, 영업을 하시는, 자영업 하시는 분들에게는 영업권을 보장해야 되는 거고요. 다만 이제 그 주말이라든지 또는 이제 우리가 장미축제를 하고 있는 특별한 그런 기간 같은 경우에는 거기 차를 막고 그 4차선 도로 전체를 우리가 공간을 활용해서 우리가 축제도 하고 공연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 꽃빛거리를 전면적으로 개편하는 작업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20억 정도 들어가는데, 시에서 이제 이번 특별 교부금 받아가지고요. 요거를 아까 이제 걱정하신 게 이제
주차 문제, 거기 이제 지금도 사실 무기동 전체가 또는 뭐 우리 다른 그 동도 뭐 비슷한 여건입니다만은 주차 문제가 제1의 그 어려운 점이잖아요. 그래서 꼴빛거리 조성한 뒤에도 거기 주차장 계속 운영을 하겠습니다. 이제 거리에 혹시 그 주차장 구역되어 있는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 그거를 없애지 않느냐는 의견도 이제 염려를 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그 거리 조성한 뒤에도 운영을 하겠습니다. 그걸. 그리고 이제 행사가 특별하게 벌어질 때만 대체 주차장을 제공을 하면서 거기 전체 공간을 털어서 우리가 행사를 하는 그런 방식으로 활용해 나갈 예정이라는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지중화 사업이 사실은 이제 거리를 개선하는 데 가장 큰 영향을 주게 되는데요. 그것도 지금 우리가 지금 설계를 하고 있으니까 8월쯤 착공해서 금년도에 다 완공을 하겠습니다. 그럼 아마 거리 가로 환경이 상당 부분 개선될 것으로 저희들은 기대를 합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그 주민 이용 공간 임대에서 그 부지 매입을 했는데 왜 세입자 왜 계속 살고 있느냐, 그리고 이게 무슨 임대 사업 하는 거냐 뭐 이런 말씀까지 주셨는데 사실 세입자 내보내는 문제는 이제 사실 세입자에 대한 거주권에 관한 문제인데 그건 이제 법적으로 계약 관계를 준수해 가면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지금 방금 전에 들어보니까 지난주에 퇴거를 했다고 그랬나요? 지난주에 퇴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정리가 됐으니까요. 거기에 맞게 조치를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말씀 주셨고, 주민공동 이용시설 중에 이제 청년문화발전소 이 부분이 당시 리모델링 하기로 했었는데 이제 신축하기로 이제 방향이 바뀐 게 있는데 저도 뭐 구체적인 걸 자세히 뭐 중간 과정마다 듣지는 못했습니다만 왜 그렇게 되는가 한번 논의를 해봤더니 이것도 주민협의체하고 좀 논의를 하는 과정에서 당초에는 리모델링 하기로 했다는 건 맞고요. 한 채만 이제 사서 매입해서 리모델링에 쓰는 걸 이렇게 방향을 잡았는데 그게 이제 한 40평 뭐 이 정도 돼서 그 한 개의 건물로 청년문화발전소 기능을 다 하기는 어렵다는 이제 제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거 주민협의체 논의하는 과정에서. 그러면 좀 더 크게 좀 그 옆에 있는 건물까지 하나 더 사서 좀 넓게 해보자 이런 의견이 제기됐다는 것이고 그 리모델링하고 하기에는 두 개 건물이 뭐 여러 가지 구조나 높이나 이런 게 좀 어려움이 있어서 리모델링보다는 아예 그냥 철거하고 신축하자 이런 방향으로 합의가 됐다는 것이고요. 그런 과정을 거쳐서 이제 신축으로 가고 있는데 물론 이제 처음에 당초대로 하나만 하거나 아니면 신축이 아닌 리모델링을 하거나 이런 방법도 하나의 대안은 될 수 있었다고 봅니다. 그렇긴 한데 지금 현재 과정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주민협의체에서 공간의 크기의 문제, 또 건물의 구조의 문제 등을 고려해서 신축으로 방향을 잡고 진행을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도 이 건물 건축이나 운영이나 이용에 대해서는 주민협의체 그리고 마을 그게 이제 한 40평 뭐 이 정도 돼서 그 한 개의 건물로 청년문화발전소 기능을 다 하기는 어렵다는 이제 제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거 주민협의체 논의하는 과정에서. 그러면 좀 더 크게 좀 그 옆에 있는 건물까지 하나 더 사서 좀 넓게 해보자 이런 의견이 제기됐다는 것이고 그 리모델링하고 하기에는 두 개 건물이 뭐 여러 가지 구조나 높이나 이런 게 좀 어려움이 있어서 리모델링보다는 아예 그냥 철거하고 신축하자 이런 방향으로 합의가 됐다는 것이고요. 그런 과정을 거쳐서 이제 신축으로 가고 있는데 물론 이제 처음에 당초대로 하나만 하거나 아니면 신축이 아닌 리모델링을 하거나 이런 방법도 하나의 대안은 될 수 있었다고 봅니다. 그렇긴 한데 지금 현재 과정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주민협의체에서 공간의 크기의 문제, 또 건물의 구조의 문제 등을 고려해서 신축으로 방향을 잡고 진행을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도 이 건물 건축이나 운영이나 이용에 대해서는 주민협의체 그리고 마을협동조합 등의 주민들이 주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민분들의 의견을 계속 반영해 가면서 진행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도시 재생 사업이 참 의미가 크긴 합니다만은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게 주민 의견을 모아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좀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데 장신자 의원님께서도 지역에서 많은 활동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같이 좀 의견도 모아주시고 제도 지도도 해주시고 자칫 협력도 해주시기를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말씀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미경계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기사의 보충 질문 있으십니까? 예. 나오셔서 보충 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장님의 성실한 답변 잘 들었습니다. 하지만 아쉬운 부분이 너무나 많습니다. 청장님의 답변 과정에서 거점시설 접근성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하셨는데요. 제가 질문 드린 부분에 대해서 화면을 정확히 보셨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은 정확히 하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거점 부분에 있어서는요, 청장님, 그 지역이 한 군데에 몰려 있습니다. 몰려 있어서 청장님께서 답변하셨던 18블록의 5분 거리에 있는데 거리가 좀 떨어져 있어서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부분에 대한 답변은 옳지가 않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기회를 통해서 우리 청장님께서 도시재생 사업의 전반적인 부분을 우리 무기동뿐만이 아니라 중화이동, 중랑구 전체 동으로 지금 확대하고 가고 있기 때문에 청장님께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립니다. 관심을 가지시고 제대로 검토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에서 무길동과 무기동을 연결하는 아름다운 명품 장미 6개호 설치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청장님께서는 경관의 문제와 도로 안전을 검토하고 또 예산이 30억에서 40억 정도 들어가기 때문에 검토해 보겠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검토하고 끝나는 사업이 아니라 잘 계획하시고 잘 추진하셔서 주민들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면 더 큰 효과가 있을 거라고 본의원은 확신합니다. 5년째 추진하고 있는 무기동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에 대해 지금의 달라진 무기동의 모습과 향후 계획에 대한 총장님의 답변은 작년과 별로 달라진 게 없습니다. 도시재생 사업은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함께 참여하고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되었을 때 열심히 참여하고 함께 공유하며 실천해 간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총장님께서 무기동에 250억 예산을 따오셨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본의원이 좀 전에 부총장님께 질문 드렸을 때 250억 원 중에 약 114억 정도가 부지 매입비에 썼다라고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거기에 용역비 외 다른 부분의 인건비 모든 것을 제외한다면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돈은 별로 없습니다. 도시재생 사업은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되었을 때 열심히 참여하고 함께 공유하며 실천해 간다고 생각을 하는데 틀에 맞춰놓고 도시재생 사업을 진행해 가고 있기 때문에 사업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동안 도시재생 사업을 추진해온 예산 집행 현황을 구청 홈피와 도시재생 홈피에 철저하게 올려주시고 주민들이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부지 매입 후 2년 동안 방치하고 추진을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한 구청장님의 답변 과정에서 임사에서 사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명도 부분에 있어서 늦어지기 때문에 사업이 늦어졌다고 답변을 하셨는데요. 청장님, 형식적으로 부지를 매입을 할 때 명도 부분까지도 전부 다 해결을 하고 계약하는 게 원칙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우리 청장님 검토를 해 주시고요.
부지 매입 후 2년 동안 방치하고 추진을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한 지역 주민들은 큰 건물을 하나로 매입해서 현실성에 맞게 추진해 줄 것을 계속 건의해왔고, 본 의원 또한 청장님께 구정 질문도 드렸는데 블록마다 한 개씩 작은 건물을 매입하여 효율성이 떨어지는 부분에 대하여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또한 매입 당시 계약을 명도 부분까지 철저하게 했다면 빨리 추진될 수도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도 건물을 미리 선정해 놓고 부지 매입을 하다 보니 주민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추진한 부분에 대하여 지역 주민들은 도시재생 사업에 불신임을 하며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청장님의 책임있고 현실 가능한 대책 마련과 엄중한 답변이 좀 미흡한 것 같아 이런 모든 사업들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청장님께서는 각별히 신경 써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본 의원이 구청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무기동의 도시재생 사업과 서울 장미축제를 연계해 시너지 효과로 중랑구의 가치를 높이고 나아가 전국에서 아니 세계인이 찾는 축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매진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또한 도시재생사업은 주민의 자발적 참여 없이는 성공하기 어려운 사업입니다. 물론 무기동 도시재생사업이 잘 추진해 나가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도시재생팀 직원분들을 볼 때마다 성과물이 눈에 띄게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때로는 안쓰러운 마음도 들고 업무가 많다 보니 인원이 더 필요한 현실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따라서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소명의식과 적극적인 자세로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과 아이디어를 반영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도시재생사업이 무기동뿐만 아니라 중화2동 외 다수동에도 실시하고 있는데 중화2동 또한 건물만 매입하는 것 같아 안타까울 뿐입니다. 무기동 도시재생사업 용역비로 약 20억 원을 집행하여 5년차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과연 자립기반을 마련했는지 꼼꼼하게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주민으로 구성된 집수리 봉사단이 노후주택을 리모델링하여 대학생을 비롯한 청년들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임대함으로써 우리 구로 청년 1인 가구를 유입하는 계획에 대해서도 청년을 유입하기보다는 가꿈주택 사업으로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서울 탁주 재료장과 연계하여 장미 막걸리를 개발하고 마을 기업으로 장미 묘목을 운영하여 원료를 보급하고 생산한다는 사업이 추진 가능한 사업인지 다시 한번 살펴봐 주시고 무기동 주민센터 건립 또한 사업이 늦어지는 부분에 대하여도 꼼꼼하게 검토하셔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5년 동안 도시재생 사업을 진행해 오면서 도시재생의 큰 그림을 그리기보다는 부지건물 매입에만 몰두하는 것 같아 안타까운 마음을 지울 수가 없으나 이번 2021년 6월 17일 서울시가 발표한 보도자료에 의하면 서울시가 보존에 치우쳤던 도시재생을 개발과 정비를 포함하는 방향으로 대전환하는 2세대 도시재생을 발표했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복잡했던 기존 도시재생 4개 유형, 경제기반형, 중심 시가지형, 일반 근린형, 거점 확장형을 2개, 지역경제와 직결되는 중심 특화재생, 노후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한 주거재생으로 간소화하고 주거지 재생에는 활용 가능한 사업 기법을 적용해 실질적 주거 환경 개선 무화주택을 도입하여 도시재생과 재개발이 바람직하게 어우러지는 선순환 구조를 통해 실질적인 주거 환경 개선 효과를 낸다는 목표입니다. 시민들이 체감하고 실생활에 도움이 되며 노후 주거 개선과 민생 경제를 살리는 실질적인 도시 재생 사업을 펼쳐나가겠다는 서울시에 맞추어 중랑구 도시 재생 사업도 오늘을 전환점으로 잘 추진되기를 바라며 아울러 무기동의 도시 재생 사업과 무길동과 무기동을 연결하는 아름다운 명품 육교가 성공적으로 추진되기를 기원하며
중랑구 도시재생 사업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추진협의회 대표님을 비롯한 이 자리에 함께 참석해 주신 지역 주민 여러분들께도 큰 박수를 보내며 추가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